어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을 쭉쭉쭉쭉 배웠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빠르게 한번 읊어보면은 일단 성운에서 시작이 됐었죠. 성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얘가 중력 수축을 엄청 하면은 원시별이 됐었어. 원시별. 그래서 원시별의 중요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었죠. 중력 수축 에너지로 얘가 막 수축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다가 얘가 결국에는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원시별이 아니라 더 이상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의 태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이 주계열성의 중요한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었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헬륨 하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내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제 너네들한테 조금 잘못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뭐였냐면 4개의 수소는 양성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 형태죠. 그리고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얘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인 거고, 얘네들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뭉치면 결합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합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낸 이 결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자기 고유의 질량을 소비해서 또 에너지를 막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설명한 거예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큰 게 아니라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큰데, 단순히 얘네들만 봤을 때는 헬륨의 질량이 더 클 것 같대. 왜냐면 중성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보다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큰 이유는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을 소모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질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좀 근소한 차이만큼 얘가 더 살짝 커요. 그래서 그 이유이고,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더 질량이 크다라는 거. 그러면 어쨌든 여러한 이유에 의해서 얘가 질량의 소모가 일어나고, 그 소모된 만큼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부 압력이 발생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부 압력과 결국에는 발생하는 중력과의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크기를 일정히 유지하다가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적색거성 혹은 거성이라 부르는 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성, 상성운, 그리고 백색외성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어제 배웠지. 그래서 행성, 적색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 이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탄소까지 만들어내는, 혹은 산소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이었어요. 어제도 언급했듯이 오늘은 태양 질량 그 이상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울 거야. 여기서는 결과물이 탄소, 산소까지였지만 그 다음 우리 주계열성 다음으로 태양 질량 이상을 가진 별은 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지 않고 뭐로 진화하냐면 초거성이라는 애로 진화해요. 자, 이름에 초거성이니까 우리가 되게 엄청 크다라고 얘기할 때 초를 붙이잖아. 초대박 이러면서, 이 초는 엄청 큰 거성이라는 얘기야. 우리 적색거성도 되게 큰 거였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크다는 얘기겠죠. 엄청 큰 거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적색거성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얘가 종료가 되면은 탄소 핵이 만들어지면서 종료가 됐었지. 근데 이 초고성, 태양 질량 이상의 진화 과정에서는 초고성으로 진화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그림 한번 봐볼게. 31쪽 오른쪽 위에 그림 봐보면은 그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 구조 해가지고 철, 규소, 네온, 마그네슘,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 적어보자면 철,
그다음에 규소, 뭐 네온,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냐 산소, 탄소, 그다음에 헬륨, 수소. 이렇게 차례대로 증상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 적색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헬륨,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탄소. 그럼 여기서 탄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네온과 마그네슘, 얘네들의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규소, 규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철까지 차례대로 일어나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 중심의 온도가. 그래서 차례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얘는 결국에는 철까지 만들어내. 근데 철에서 더 이상 뭐 철 핵융합 반응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온도가 한없이 높아지긴 하는데 철이 핵융합 반응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고 얘네들은 결합 에너지, 다 그 이상의 원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합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안정한 원소래요. 그래서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야. 매우 안정한 원소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철 그 이상의 원소들이 여기서는 생성되지 않아.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철 말고도 더 무거운 원소들, 뭐 근, 우라늄, 납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초고성 다음 단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초고성 다음 단계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초고성 다음 단계에서는 이 철이 결국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내부 압력밖에 작용하지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중력만 작용해서 여기들이 또 엄청 수축을 할 거야. 수축을 하다 보면은 여기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겠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또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너무 모이면 그제서야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너무 모여서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 그걸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 그래서 갑작스럽게 밝기가 변했다라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폭발에 의한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럼 여기 안에서 빵 하고 터진 거잖아, 그치? 그 안에서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 이 터짐의 여파로 인해서 우주 공간으로 여러 가지들이 방출이 됐겠죠. 에너지도 방출이 되고 여기 안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 그 결과물들도 많이 방출이 됐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안에 생성되지 않고 남은 중성자나 양성자, 이런 것들도 우주 공간으로 배출이 됐을 거예요. 이 순간에. 근데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마치 이 철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어야 할 것 같지만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일단은 철도 폭발과 동시에 철도 함께 방출이 됐겠죠. 그렇지? 철도 함께 방출이 됐는데 이 철이랑 옆에 붙어있던 같이 날아간 중성자가 양성자가 주변에 있던 같이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얘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원래 난 철인데 갑자기 중성자가 들러붙는 거야. 중성 들러붙고 양성자 들러붙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중성자 포획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해. 중성자를 갖고 온 거지. 중성자 포획. 그래서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중성자 포획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게 형성이 돼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형성. 그래서 항상 5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 핵융합 반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중성자 포획 과정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중성자를 도도도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잔해들이 있겠죠. 남은 잔해들이 우주 공간에 다 퍼져 있을 거야.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중성자 별이랑 블랙홀,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별의 마무리가 이루어져요.
블랙홀은 우리가 많이 봤듯이 질량도 너무 크기 때문에 중력이 너무 집중도 적용돼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 그게 바로 블랙홀이고, 그래서 이 블랙홀의 별의 진화 과정은 얘가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0배 이상 클 때, 60에서 100배 이상 클 때 블랙홀로 진화한다고 하거든.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60에서 100배 정도 클 때에는 블랙홀로 진화한다 얘기를 하고,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중성자 별은 말 그대로 중성 상태의 별인 거야. 중성 상태의 별, 중성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별.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중성자랑 양성자가 우주 공간으로 많이 배출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남은 자네들에도 중성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래서 이 중성자들끼리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중성자 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가 별의 마지막 단계이고, 얘는 그냥 뭐 태양보다 1.1배 크면 이 진화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은 요 경로, 그리고 그냥 태양이랑 비슷한 애 같은 경우에는 요 경로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10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 2배 정도 커도 이 과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 초가호성 여기까지, 중성자 별, 블랙홀까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통합과 과정에서는 뭐 요 수치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태양보다 큰 질량의 별의 진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봐보면 책도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탄소 핵도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결과물로 철까지 만들어낸다. 근데 철은 매우 안정한 원소여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안정한 원소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는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형성, 거기 보면은 그 네 번째 줄, 토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구리, 금,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형성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 세 가지 구리, 금, 우라늄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눈에 익혀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드디어 우주 공간으로 배출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 보면 뭐 원래는 성운에서 처음 형성됐을 때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우주 공간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현재 우주에서는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현재의 태양계, 지구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 그러면 원소들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같은 형태들이잖아. 근데 지금 태양계든 태양, 수금제, 모토천에 다 고체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배울 거예요. 아래에 있는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으로. 자, 걔네들의 첫 시작은 뭐냐면 소신성 폭발이야. 일단 태양계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존재하는 그런 행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운에 시작되지 않고 소신성 폭발로 나온 여러 가지 잔해물들로 이루어진 성운에서 시작이 돼. 여러 가지 잔해물로 이루어진 성운에 시작이 되는데, 일단 얘네들은 지워도 되겠죠? 얘네들 일단 지울게. 일단 지우고. 자, 아까 초신성 폭발로 나온 여러 가지 잔해물, 뭐 니켈, 마그네슘, 뭐 수소, 헬륨 등등등 여러 가지가 뭉쳐져 있는 성운이 있어요. 성운이 여기 그러면 어때? 중력이 너무나 집중되겠죠. 그치? 중력이 너무나 집중되고, 그리고 그냥 이 잔해물로 이루어져 있는 성운이 있어. 근데 안 그래도 중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만약에 그냥 중력이 집중된다, 성운에서 중력이 집중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별의 진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우리같이 태양계 같이 어떤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이러한 행성계를 만들어내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이 잔해물 근처에서 또 소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또 소신성 폭발이. 그래서 이 근처에서 또 소신성 폭발이 일어났어. 빵 하고 일어났어. 그러면 그 여파에 그 충격이 얘한테 전해지겠지. 얘한테 충격이 전해질 거예요. 그럼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압축이 일어나.
그 충격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압축이 일어나. 근데 압축이 일어날 때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충격에 의해서 애가 막 회전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애가 충격으로 인해서 막 회전하기 시작을 해. 막 회전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현재 태양계도 생각해보면은 행성들이 태양을 주위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치? 일단은 회전하고 있는 그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수축을 해가지고 안에 중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가스나 여러 가지 밀도들, 원소들이 집중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중심별을 만들고, 안에서는 중심별을 만들고, 바깥 부분에서는 이 여파로 인해서 회전하는 어떤 궤도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마치 회전하는 이런 형태의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 중심부를 우리가 원시 태양이라고 불러. 이 중심부를 원시 태양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회전하려는 힘도 있겠죠. 이 태양계에서는 일단 회전에 의해서 우리 그 사람도 너네들 놀이터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은 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애들 달려가지고 회전시키는 거 있잖아. 뭐 말하는 거 알죠? 그거에서 손을 안 잡고 탄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날아가겠죠? 그치? 날아갈 거 아니야? 그 말은 우리 사람한테 원심력이 작용한 거야. 원심력은 그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팅 하고 빠져나가려는 힘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회전을 하면은 원심력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즉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회전에 의해서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힘이 존재해. 빠져나오려는 힘이 존재해. 근데 이 빠져나오려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압축되고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려는 힘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수축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작은 납작한 원반을 형성하게 돼요. 이때. 그래서 우리 옆에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원반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 옆에서 봤을 때는 중심별 이렇게 있고 원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납작한 원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안쪽에서 원시 태양은 또 여러 가지 우리 배웠던 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계열성이 됐겠죠. 현재와 같은. 그래서 이 이후에 안쪽에 있는 태양은 주계열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원반들이 계속 회전하려는 힘에 빠져나가려고 하고 중력 수축에 의해 잡혀 있으려고 하는 그 힘들이 오랜 시간 반복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수금지와 목토천해들의 궤도가 만들어져요. 수금지와 목토천해와 같은 여러 가지 궤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어.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봅시다. 수금지와 목토천해, 다시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있을 때 얘네들이 궤도를 이루고 있지만 태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사이 공간을 마치 빈 공간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그치? 이 사이사이 공간. 왜 그러냐면 일단 수금지와 목토천해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일단 원시 원반일 때 여기 안에는 여전히 철, 니켈, 얘네들 같은 기체들이랑 원소들, 그리고 먼지들이 존재해. 여러 가지 먼지들이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점점점 집적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체랑 기체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먼지들도 같이 뭉치면서 얘네들이 기체 형태의 어떤 애들이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을 해.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행성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행성체. 기체들이 뭉쳐지고 거기에 먼지까지 같이 붙여지면서 하나의 작은 미행성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미행성체가 여기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여기 태양계, 원시 태양계 안에 엄청 많이 있겠지. 그럼 얘네들이 또 뭉쳐져. 여기 있는 미행성체가 부딪혀 서로. 그러면 얘네들끼리 충돌하면서 더 큰 사이즈를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더 큰 사이즈 애가 이렇게 뭉쳐지면서 결국에는 엄청 큰
행성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 그래서 행성의 형성은 미행성체의 충돌로 만들어져요. 미행성체의 충돌로 행성이 만들어져.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뭉쳐지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엄청 큰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곳에 중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회전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얘가 회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쓸어 담겠지. 중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부분들은 마치 깨끗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있긴 한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에 비해서 사이즈가 다 엄청 작고 마치 먼지 취급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그리고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이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는 이 행성들이 자기 궤도 안에서 중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주변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이 공간은 빈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성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지구의 형성 과정은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수금지와 목토 천해들이 미행성체 충돌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 그 중에서 뭐 수성, 금성, 화성 이런 것들의 정확한 형성, 현재의 행성의 그 모습까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린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의 형성 과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미행성체 충돌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요. 미행성체가 충돌하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충돌해서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일단 원시지구가 만들어져. 원시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지구의 상태는 현재와 같이 지각과 바다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막 행성들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엄청 뜨겁겠죠. 고온, 완전 고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각이 형성되지 않고 그냥 다 바다 마그마 상태야. 마그마 상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지구의 내부 모습은 내핵과 외핵이 잘 만들어져 있고 멘틀과 지각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였지만은, 근데 이 원시지구 이때에는 얘네들이 다 녹아있어. 다 녹아있어. 그래서 그냥 싹 다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형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 바다라고 해요. 마그마 바다. 싹 다 마그마로 녹아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일단은 다 액체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가벼운 건 위로 떠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무거운 철과 니켈들이 아래로 가라앉아요.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리고 규산염 광물 같은 규산염체들, 그런 애들은 위로 떠오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핵과 외핵, 멘틀, 지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후 얘네들의 밀도에 따라서 승상 구조가 만들어져요. 승상 구조가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미행성체 충돌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어느 순간 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지? 그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구의 온도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 지구의 기온이 감소하기 시작을 해. 그럼 감소하면은 이 마그마 바다의 윗부분이 식기 시작할 거야. 그치?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승상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일단 마그마 바다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체 뭐 이산화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그런 것들이 안에 녹아있는데 걔네들이 증발하면서 대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안에 마그마 바다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증발하면서 원시 대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원시 대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구름 형태들, 그리고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마치 화산재처럼 거뭇거뭇한 그런 구름들이 형성이 되었겠지. 그래서 그런 구름들에 의해서 강수가 내려서 이 강수에 의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차근차근히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원시 대기에는 마그마 바다에 의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원시 바다는 원시 대기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원시 지각은 그냥 청산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지구 기온이 감소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바다에 우리 지구는 운이 좋게도 현재는 생명체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그래서 이름이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남세균이라는 애가 바다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는 증발되면서 이때 원시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매우 상태였거든. 많은 상태. 근데 현재는 이산화탄소보다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더 많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원시 바다 자체도 매우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였어. 매우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과학성하는 남세균의 등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소비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네들 덕분에 우리 현재와 같은 대기의 모습을 갖고 있다. 대기의 조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책에는 없지만 오프나 다른 뭐 완자 이런 데는 나와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초기에는 매우 많았어. 마그마 바다에서 증발한 이 기체의 양이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그 원시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매우 많았어. 근데 점점점 이 바다에 어쨌든 그림 하나 그려보자면 여기 바다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은 대기야. 그러면 우리 그 막 기체 용해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대기에 녹아있던 이런 성분들은 바다에 녹아들 거야. 그치? 바다에 녹아들면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기점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기점에서 확 줄어들 거야. 그 기점이 언제냐면 이 기점이 이 남세균이 등장했을 때. 남세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산소가 엄청 늘어나요. 산소가 엄청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양은 점점 줄어들지. 근데 현재 대기 조성은 산소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질소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둬야 되고 질소는 옛날부터 꾸준히 많았다라고 해요. 옛날부터 여기 꾸준히 많았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기 때문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세균의 광합성. 근데 그냥 광합성이라고 할게요. 광합성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때는 물론 이때 감소한 이유는 남세균에 의해서 잘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등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광합성이라고 크게 적어줄게. 이게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이유이고 탄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남세균의 등장으로부터. 이 시점이 남세균의 등장 시점이에요. 그리고 책을 한번 다시 봐보면 32쪽에 지구의 형성 과정 그 순서대로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되거든. 마그마 바다 형성되고 멘틀과 핵으로 천상 구조 만들어내고 그리고 원시 지각이 형성되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
이 순서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탐구 분석은 얘가 탐구 분석으로 따로 나뉘긴 했는데 얘가 그 따로 약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있잖아. 탐구 나눠지면 마치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중요해요. 얘는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잘 봐둬야 되고 이 그래프 자체를 잘 봐둬야 해. 거기 봐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산소랑 철이 제일 많아. 그 중에 철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산소이고, 그 다음에 인간,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는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의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이지. 그치? 그래서 지구든 생명체든 우주든 구성하는 원소들은 거의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을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나와. 핵융합,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핵융합 반응 과정으로 모두 다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에서 중성자 포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33쪽에 지난 시간에 1번에 3번도 안 했었고 그리고 3, 4, 5번, 6번 해버립시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답을 좀 불러볼게요. 자, 3번에 1번에 그 3번부터 1번에 3번은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아래 있는 3번은 순서대로 A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고 2번은 적다. 그 다음에 3번은 낮다. 그 다음에 4번에 순서대로 헬륨, 탄소, 철, 구리, 우라늄. 그 다음에 5번은 XO, XX. 틀린 것만 좀 같이 봐볼게요. 5번에 X로 되어 있는 것만. 자, 5번에 1번 태양계 성운의 크기는 현재 태양계 크기와 작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뭐 그림을 덧다시로 크게 그리긴 했으나 결국에는 태양계 형성이 성운이 수축돼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거대한 성운에 수축돼서 만들어진 게 태양계예요. 그래서 성운의 크기가 더 커요. 성운의 크기가 더 커. 그래서 성운의 크기는 현재 태양계 크기보다 작다가 아니라 컸다라고 해갖고 5번에 3번 보면은 미행성의 충돌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가 아니라 감소하여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다로 바꾸거나 미행성체 충돌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다. 뭐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4번은 지구는 원시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후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순서대로 OXX. 이것도 틀린 것만 같이 봐볼게. 6번에 3번 지구를 구성하는 규소와 철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양계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했었죠. 이런 것들. 이미 존재했었어. 별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X인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4번은 인간을 구성하는 산소는 대부분 초신성 폭발이 아니라 별의 핵융합 반응.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넘겨서 오늘 딱 34쪽에 3번부터 36쪽에 12번까지만 풀고 끝낼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풀고 잠시만요. 풀어봅시다. 다 한 것 같으니까 답을 맞춰볼게요. 채점 되지? 자, 34쪽에 3번부터 34쪽에 3번부터 3번에 답 4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무거운, 그 다음에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3번. 자, 틀린 거 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불러볼까요? 34쪽에 3, 4번 괜찮나요? 34쪽에 3, 4번 이렇게 4번 오케이, 4번을 좀 같이 봅시다. 4번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네요. 자, 4번에 일단 A, B, C, D, E, F 봤을 때 딱 봐도 일단 E, F는 아까도 말했듯이 금, 구리, 우라늄은 납 이런 것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로 중성상 포획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E랑 F는 일단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아니에요. 일단 기억부터 봐보면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A가 이거부터 지워버렸네. A가 산소였고 일단 철, 그 다음에 규소, 뭐 네온, 뭐 탄소, 탄소, 그리고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지금 이 초고성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수소보다는 헬륨이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헬륨보다는 탄소가 높은 온도, 네온이 더 높은 온도, 규소가 높은 온도, 철이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 보면은 산소는 헬륨보다 더 높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기억은 맞고. 니은 C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 맞죠? 초고성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DEF가 아니라 그냥 EF. D는 규소여서 이거는 위에 있는 3번 그림만 봐도 3번 위에 있는 그림에 규소가 딱하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소는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했으면 됐고, 옆에 있는 5, 6, 7, 8, 9, 10번 중에서는 괜찮다. 불러볼까요? 틀린 거? 1번이요. 8번. 또 있어요? 괜찮아? 그럼 8번 봐볼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 일단은 기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벌써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단 제 봤을 때 그 니은의 모습처럼 완전한 지금 태양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일단 원시 태양도 아니고 원시 태양인데 원시 태양이라는 얘기는 원시별이라는 얘기야. 원시별.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도 안 일어나는 그냥 중력 수축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원시 태양이라는 얘기는 원시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헬륨 핵융합 반응도 아니고 수소 핵융합 반응도 아닌 얘기이기 때문에 저거 틀렸고, 니은은 미행 성체들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니은은 맞지요? 그 행성의 궤도상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행 성체 충돌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맞아요. 행성의 궤도 애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는 원동력은 중력이다. 아까 여기 적어놨었죠? 수축하는 거는 중력에 의해 수축된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서 4번. 4번 골랐으면 됩니다. 여기서 11번, 12번은 오케이. 12번 괜찮아요, 다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36쪽에 13번부터 뒤에 41쪽까지 해올 건데, 다음 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단원평가 볼 거거든. 그럼 약간 시간을 끌어달라는 미션을 받아서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랑 같이 통합과 한번 돌았던 얘는 알겠지만 원래 내가 이 단원평가를 스펙트럼이랑 별의 진화과정을 합쳐서 한 번에 봤었는데 내가 이걸 문제를 이틀 남아서 쪼개느라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좀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어. 20문제를 내느라 지역적으로 내버린 바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숙제 내준 부분은 공부를 해와야 다른 것들 볼 수 있겠죠? 집에 다들 잡지 있잖아요? 잡지로 채점을 스스로 해가지고 공부까지 해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